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를 좀 드릴 부분은 오리온입니다. 어떻게 잘 챙기셨습니까? 어떻게? 나는 아직도 들고 있지. 아직 들고 난 계시는군요. 장기 투자자잖아. 아, 단타쟁이들이 내 마음을 알려나? 그렇죠. 뭐 잘 모르죠. 네, 한번 굴으려면 크게 굴러라. 크게 먹어라. 네, 맞습니다. 밑에서 워낙 저게 9만 원대에서 힘들게 했기 때문에. 아 진짜 지루해요. 근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선을 그어놓은 위치까지 다 왔거든요. 네. 그런 말 하지 마.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1월 16일 날 작년입니다. 작년 연초에 리가켄바이오를 인수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그때부터 이제 11만 4천 원대에서 이틀 연속으로 아주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그 뒤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.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. 어쨌든 이게 뭐 오리온이라든지 이번에 뭐 가격 인상을 최근에 했는데 인도 쪽에서 오리온 공장 증설하는 것도 있고 리가켄바이오가 기술 수출하고 주가 좋으면 그 인수로 인해서 빠지는 부분은 좀 억울한 거 아닌가라는 말씀드렸고 최근에는 우리 카라멜 팝콘 맛 꼬북칩이었나요? 네. 그때 한번 먹어보고 그러니까요. 이후로 안 먹어봤어요. 저는 한 2봉지 정도를 먹었는데 맛있긴 맛있더라고요. CGV에서 먹는 그래요? 입맛이 카라멜 다른가 팝콘 보구나. 맛하고 똑같이 굳이 극장을 안 가도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으로 달짝지근한 맛이었는데 11만 4천 원 정도가 어제 거의 고점까지 왔습니다. 11만 4,400원. 그래서 억울하게 리가켄바이오로 인해서 빠졌던 부분들은 여의도에서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오늘 오리온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는 성장 구간이다. 이제는 앞만 보고 달린다는데요. 분해를 한번 잘 해보시고 어쨌든 중국의 이 종목도 좀 일본에 엮여져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이 양해라든지 이런 이제 부분들이 끝났잖아요. 네. 앞으로 정말로 얼마나 이제 변화가 나타나는지가 이제 숫자로서 이제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중국의 서성장률이 40% 이상 2월달에 나왔다. 뭐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의 이유로 오늘 작용을 하고 있다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무래도 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그 오신다잖아요. 알래스카 주지사가 그죠? 매주 방한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 논의한다,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, 요거 이제 뭐 물밑 협상 다 끝났으니까 오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. 그죠? 그렇죠. 뭔가 있겠죠.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고, 뭐 투자하는 걸로 이제 지분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좀 되었기 때문에 와서 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적인 느낌. 하여튼 호구만 안 되기를 기대합니다. 그렇죠. 괜히 돈 투자했다가 나중에 또 그렇지. 지금 여러 가지 그 미국의 압박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어거지 결정해 가지고 요거를 내주고 다른 걸 뭐 얻을지 그죠? 반도체라든지 뭐 자동차 뭐 이런 관련된 부분들을 또 얻을지는 모르겠는데 잘 협상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 나온 코멘트 중에 하나가 저런 내용이 어제 이제 또 나오다 보니까 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좀 불을 뿜는 흐름이었는데 LNG 얼음 위의 체스판이다 뭐 그런 내용의 코멘트가 나왔고 한 48페이지짜리 오늘 뭐 이것도 나름 인덱스 리포트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LNG 밸류체인 알래스카 LNG는 에너지 그 이상이다. LNG 개발 수의 밸류체인을 분석한다. 뭐 그런 내용들인데 한번 이쪽에 내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런 한 2~3페이지짜리의 보고서는 사실은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한 수십 페이지, 50페이지짜리의 내용은 산업의 이제 방향성을 보는 데 있어서 그리고 종목에 대한 뭐 아이디어보다는 어떤 쪽에 이제 밸류 체인이 여기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한 번쯤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 어제 움직였던 대부분의 이제 종목군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관광 관련된 기업들, 밸류가 싸다라고 말씀드렸던 관광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이렇게 한번 저점에서 100% 정도 상승을 하고 고점에서 조금 숨고르기를 했습니다. 한 일주일에서 한 2주일 정도. 뭐 넥스틸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한 16,000원 위로 슈팅이 나왔다가 옆으로 좀 쉬다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러한 그림들이 만들어졌죠. 그 다음 이제 대표적으로 또 누가 있습니까? 세아제강. 세아제강 진짜 우리 3년 전, 4년 전서부터 계속 세아제강 봤었는데 참 많이 올랐어요. 네, 최근에 오른 거죠, 사실은. 그렇지. 아니 그때도
그 미국의 그 세아제강 그 네. 미국 법인 공장? 네. 그것 때문에 오르더니 이번에도 다시 사이클이 온 거죠. 그러니까 또 온 거예요, 사이클이. 온 거죠. 예전에 이 사이클입니다. 여기 좀 그렇지. 한번 쫙 뽑았던 사이클이 다시 지금 오고 전고점 있는데 돌파했네. 네, 돌파했죠.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 터지고 난 다음에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에너지를 좀 모았다가 다시 위쪽으로 고개를 이렇게 들고 있는 이유는 조금 전에 보셨던 알래스카 주지사께서 방한을 하고 LNG 프로젝트를 논의한다. 뭐 그런 내용들 때문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요 종목이 상대적으로는 조금 이제 그 모멘텀 측면에서는 세 종목 중에서는 가장 약한 이유는 미국의 이제 공장 관련된 부분입니다. 미국의 공장이 지금 당장 있고 없고의 차에 따라서 약간씩 이제 강약이 좀 차별화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휴스틸도 대표적인 관광 관련주로 어제는 움직일 때 같이 또 한 2주일 쉬었다가 같이 움직여주는 모습이죠. 그래서 관광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가 아직 다 살아 있습니다. 그리고 주요 에너지원을 깨지 않고 깨지 않은 상태에서 고개를 드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쪽에서의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에어쿨러 쪽을 하는 LNG 플랜트 쪽에 들어가는 에어쿨러 쪽 수주 모멘텀으로 주가가 많이 오른 기업 중에 하나가 에센트 에너지입니다. 저기 밑에 있을 때부터 에센트 에너지는 벡텔인가요? 벡텔 에너지 쪽으로 이제 그 수주 공식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 추적을 계속해서 해드렸던 기업인데 그날이 작년 12월 23일입니다. 2만 원부터 출발해서 지금 거의 한 4만 원까지 왔다가 약간 요 종목도 숨고르게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LNG 막 이거 퍼내면 LNG 터미널을 건설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고 LNG 터미널에 들어가는 에센트 에너지의 뭐 에어쿨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주 확대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21선 타고 지금 계속 우상향하는 그러한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에센트 에너지도 LNG 프로젝트 밸류 체인에 있어서는 뭐 빠질 수 없는 그러한 기업이다. 자, 다만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항상 이제 우리나라는 뭐죠? 셀온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렇죠. 셀온. 이게 24일, 25일로 저는 날짜를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. 아마 요 무렵 어디입니다. 26 여기. 자, 그러면 이제 주가라는 것은 이미 어제 움직인 것처럼 한 일주일 정도 앞둔 상황인데 사실은 요때 와서 뭘 할지는 모르지만 그때가 거의 클라이막스가 될 가능성이 높죠. 단기적으로 모멘텀 측면에서는. 그렇죠? 그래서 플레이를 이때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적어도 한 달 일주일 앞두고 플레이를 하고 이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누군가는 내용 나오면 팔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시장에서는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. 그래서 플레이를 하더라도 약간의 우리나라는 또 이벤트 데이 때 아니면 이벤트 직전에 세론이 나올 가능성 정도는 단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염두를 좀 해두시면서 좀 수익이 좀 나면 좀 챙기는 그런 부분들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.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그 어제 의료 AI 관련해서 제가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전반적으로 어제 뭐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이 괜찮았습니다. 특히 루닛 어제 9% 상승을 했죠. 연기금과 투신에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왔고 3빌리언에 대해서 제 뭐 병원의 의사 지인분들은 요 회사가 병원에 요즘 자주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영어 바로? 아니요. 저기 쓰고 있다라는 거 현장에서 이미 제품이 균호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이 심박동 체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병원에서 막 속속 이제 도입한다라는 게 이슈였는데 이 3빌리언의 제품도 병원에서 자주 보이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AI 의료 관련된 부분들이 어제 전반적으로 분위기 괜찮았고 AI 쪽에 돈 버는 관련된 기업들 이야기 나오면 아마 이쪽은 한번 부각이 될 텐데 어제 딥노이드에 대해서 제가 이제 회사 측에서 뭐 흑자 전환 관련된 분위기가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어제 딥노이드까지도 같이 움직였는데 오늘 제가 이제 딥노이드 관련해서 오후에 또 관계자분과 미팅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미팅하고 뭐 의료 AI 관련된 분위기는 내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. GTC에서 6G 뭐 프로젝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어제 솔리드 뭐 HFR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통신 장비 쪽에 이렇게 그나마 요 두 개 쪽으로 꾸준하게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연속성이 오늘 있을지 정도 체크하시면서
오늘은 또 시가는 좀 낮지만 미국 대비해서 우리 선방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예,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SK 하이닉스가 HBM4 뭐 아, 4? 네, 출시가 곧 나온다. 음. 곧 출시된다 뭐 이런 기사들이 좀 떴던데. 네, 뭐 HBM4는 어차피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긴 한데 단기적으로 SK 하이닉스의 밸류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HBM4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밸류 체인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KC텍이라든지 ENF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HBM4의 시장이 왔을 때 그 밑에 단의 밸류 체인으로서 부각이 될 수 있거든요. 만약에 HBM4로 오늘 뭔가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SK 하이닉스보다는 그 아래쪽에 있는 밸류 체인 쪽에서의 분위기가 나타날 가능성은 있겠죠. 네. 네, 알겠습니다.